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나 대 우루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는 대한민국을 잡아내면서 우루과이를 잡아낼 경우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2대2로 동점을 허용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바로 분위기를 수습하고 결승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한 번 꺾이면 무너진다는 아프리카의 단점이 그저 편견임을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기동력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장점, 램프티, 이냐키 등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요소에 배치되어 있어 빠르게 템포를 살리는 역습이 매우 무섭다는 평가입니다. 우루과이 수비진의 기동성이 좋지 못한다는 점도 가나에게는 호재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가나는 8경기 8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선을 통과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였죠. 다만 본선에서는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상당히 골치 아파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이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르투갈이 대힘만국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야 극적으로 16강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노쇠화되면서 전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누네스 말고는 제대로 된 활약을 해주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한때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의 산실로 불렸던 우루과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성과죠. 부상으로 2차전에 결장한 아라우호가 출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수비진의 기동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 승점 3점을 노리게 될 경우 공간 커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강점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많은 수비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기동성을 살리는 공격에 맞닥뜨릴 경우 수비진에게 많은 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두 팀이 모두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동성에서 앞서는 가나가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루과이 노장들 중 고딘 정도를 제외하면 전성기 시절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고딘 역시 신체적인 능력은 큰 폭으로 떨어진 지 오래죠. 1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루과이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했던 가나전을 내주면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도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포르투갈을 이겨도 가나가 우루과이를 잡아낸다면 승점에서 밀리면서 조별리그에서 여정을 마무리 지어야죠. 벤투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아버리면서 감독 없이 3차전을 치러야 하는 악재도 있는 상태고 핵심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이 아쉽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막바지에 본인이 교체를 요청해 경기장을 빠져나갔을 정도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듯 한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은 부상 여파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고 슈팅 22개 중 유효 슈팅은 7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조규성 정도를 제외하면 문전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루과이까지 잡아내면서 2연승을 거두었고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황은 아니고 만에 하나 조 2위가 된다면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는 힘든 여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의 돌리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에서 2강으로 꼽히던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였으나 경기력에서 완벽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포르투갈이 조에서 가장 단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호날두가 2차전에서는 득점이 없었지만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호재인데 부상으로 공격진 낙마가 많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3차전에서도 호날두를 선발로 출격시켜 골 감각을 예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뒷심이 다소 약한 편인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기록한 16골 중 5골만이 후반에 나왔고 후반에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는 현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후반에는 득점이 추가로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확실하게 조 1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전들을 꽤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이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후반이 되면 서서히 주력 선수들을 빼주면서 체력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코어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기부여에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절실하기에 대한민국의 핸디캡 접근도 고려해볼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카메룬 대 브라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룬은 1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3대3으로 만들어내면서 월드컵 최고의 난타전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면 뒤가 없는 상황이라 선수들이 투혼을 불살랐고 후반에는 선수들이 탈진해 움직이기도 어려워했을 정도였죠. 오나나가 감독과의 불화로 캠프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리고베르 송 감독은 선방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골키퍼 플레이를 요구했으나 오나나는 스위퍼 키퍼 롤을 고집했다는 모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세르비아의 피컬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초반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다행히 브라질은 피지컬을 주무기로 쓰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기량에서 밀리면서 중앙 장악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격 찬스를 거의 잡지 못할 가능성은 염두해야 합니다. 브라질은 2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우승 1순위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마르가 토너먼트에야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랄 2군 선수들도 웬만한 국가대표팀에서는 핵심 선수 노릇을 할 수 있는 엔트리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선술했던 대로 2군 선수들도 웬만한 팀에서는 에이스 노릇을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당장 카세미로의 대체자로 나올 선수는 파비뉴이며 클럽팀의 1위를 이끌고 있는 제수스도 대표팀에서는 교체로 나오는 신세죠. 그나마 풀백이 약점이라고는 하지만 밀리탕을 라이트백으로 돌리면서 수비적 안정감을 챙기는 등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해서 전력의 하락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17경기 동안 40골을 집어넣으면서 2위 아르헨티나보다 13골이나 많은 압도적인 득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1위를 거의 확정 지은 상황이고 네이마르의 부상 이탈이 뼈아프기는 하지만 대체 선수들의 퀄리티도 월드클래스 급이라 별다른 전력 누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브라질의 공격력과 팀 전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려주는 요소로 보일 정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 대 스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르비아 피파 랭킹 21위는 뒷심에서 밀리면서 3대1로 이기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게 된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밀렌코비치가 주축인 3백의 기동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라 후반에 카메룬이 침투와 기동성 위주의 공격을 펼치자 꽤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후반에 허용한 두 골은 모두 수비진의 안일한 오프사이드 라인 관리로 인해 허용한 것인 만큼 리드를 지키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 이전 경기들을 기준으로 세르비아는 1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3번밖에 치르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는 브라질에게 패하면서 역시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세르비아를 이기게 된다면 자력을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승부를 거두었을 때는 카메룬이 브라질을 이기는 시나리오만 아니라면 조별리그 통과가 가능해 사실상 이번 경기만 이기면 16강 진출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데 지난 경기에서도 전원 수비에 나서면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빈공에 시달렸고 역습에 나서는 공격수 숫자에 감독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진의 파괴력이 충분히 받쳐주는 팀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엠볼로의 기동력으로 라인 컨트롤에 미숙한 세르비아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스위스도 역습의 파괴력은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라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세르비아 수비진이 라인 컨트롤과 기동성에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어 스위스 공격진이 침투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한 골 차이의 신승 시나리오는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